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고민해서 중앙에 수비수만 5명을 세웠다. 하지만 손흥민은 나의 전술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골을 넣어버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길 수 없던 경기라고 말하면서 축구의 전술 천재라는 후뱅 아모림을 축구의 신 손흥민이 농락한 경기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0일 오전 5시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4-25 시즌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맨유와의 8강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사람은 맨유의 신임 감독 후뱅 아모림이었는데요. 맨유는 이번 시즌 텐 하흐 감독 밑에서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며 리그 10위 밖으로 떨어져 시즌 중에 텐 하흐를 전격 경질하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스포르팅 CP의 감독 후뱅 아모림을 정격적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전술적으로 굉장한 역량을 보인다는 전술 천재 감독 중 한 명인데 상대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면서 수비 전술로는 현대 축구에서 잘 쓰지 않는 3백, 그러니까 중앙에 2명의 수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3명의 수비를 세우는 독특한 전술을 쓰는 감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뱅 아모림은 상대에 맞춰 전술을 매우 유연하게 가져가는 감독이라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딱 한 개의 전술을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과연 전술 천재라는 아모림이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축구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변형 3백으로 상대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하면서 아모림 감독은 3백을 쓰지만 수비 라인을 내리는 감독이 아닌데 과연 토트넘을 상대로도 그렇게 할런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맨유의 아모림 감독은 몇몇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충격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했는데요. 이 장면은 전반 40초경의 장면인데 맨유의 수비 라인이 중앙선에 정렬해 있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면 바로 공격을 하겠다고 토트넘을 위협하듯이 서 있어 이것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을 상대로 저렇게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팀은 EPL에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손흥민 때문에 저렇게 올렸다가는 많은 골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손흥민은 상대의 공격을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고 공을 페널티 박스 근방까지 몰고 들어가 좌측에서 함께 쇄도하는 클루셉스키에게 연결. 클루셉스키는 이것을 손흥민에게 바로 리턴을 주면서 결정적 찬스를 맞이하지만 이것을 손흥민이 안타깝게 놓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저게 바로 토트넘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아모림이 손흥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은데 EPL에 와서 자기만의 색깔 있는 공격 축구를 구사하다가 10경기도 못 치르고 집에 간 전술 천재 감독들이 많다. 특히 EPL 정상급 공격수인 손흥민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저렇게 높게 올리는 모험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공을 내주고 중앙에서 포로가 중거리 슛을 한 후 골키퍼가 쳐낸 공을 솔랑케가 쇄도하면서 첫 골을 넣어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 나가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공을 잡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이 긴장하고 2-3명이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난다. 솔랑케의 쇄도도 손흥민만 신경 쓰다가 솔랑케를 놓친 것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맨유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서너 명이 달라붙어 집중 마크하는데 손흥민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 자신을 마크하는 상대 수비수들을 최대한 끌어들인 후 왼쪽으로 침투하는 매디슨에게 패스를 해 완벽한 노마크 컷백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중앙으로 매디슨이 연결, 굴절된 것을 클루셉스키가 그대로 골로 연결하는데요. 일부 팬들은 아모림이 손흥민에게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비를 한다고 중앙에 3명의 수비수를 세우면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방까지 오는데 아무도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을 막지 않아 벌써 2골을 얻어맞았다고 말하면서 맨유 대 참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팬들이 이런 예상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손흥민은 이번에는 좌측에서 그대로 서서 공격을 할 듯 말 듯 상대 수비수들을 유인해 묶어버려
원톱 공격수로 출전한 솔랑케의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면서 솔랑케가 단독으로 슈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토트넘이 3대 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홈 경기장을 찾은 6만 5천여 토트넘 팬들은 미쳐 날뛰며 이날 승리를 낙관하며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이 왜 수십 년간 우승컵이 없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백업 골키퍼로 나선 프레이저 포스터가 후방 빌드업 중 실수를 저지르며 한 골도 아니고 무려 연속으로 두 골을 헌납하면서 순식간에 3대 2가 되며 경기 흐름이 완전히 메뉴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요. 이것을 본 토트넘 축구 팬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발밑을 가진 포스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싸매면서 손흥민이 잘하면 뭐하냐, 동료들이 쓰레기인데라며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맨유는 중앙에 체력이 떨어진 미드필더들을 교체해 중앙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활동량에서 토트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주전 선수들 중 부상자만 10명으로 교체 출전할 선수들 자체가 없고 기껏해야 벤치에 18세 유망주인 베리발과 브레넌 존슨밖에 없어 이 상황을 바꿀 선수는 오직 경기장에서 뛰는 손흥민밖에 없다고 손흥민의 활약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전반전에 미친 활약을 펼쳐 거의 모든 기력이 소진해 후반전에는 거의 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언제 동점골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힘을 쥐었자 제드 스펜스가 공간으로 찔러준 패스를 전 속력으로 따라가지만 상대 태클에 걸려 공을 잡지는 못하는데요. 손흥민은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코너킥 자리로 가고 관중석에 있는 팬들은 손흥민의 코너킥에 기를 불어넣고 손흥민을 응원하기 시작해 이 기를 받은 손흥민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손흥민이 코너킥을 높게 차고 이것이 휘어지면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자 토트넘 홈 경기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면서 손흥민을 연호했는데요. 후뱅 아모림 감독은 완전히 얼굴이 굳어진 채로 손흥민의 골을 지켜보며 할 말을 잃었고 맨유 선수들은 추격의지가 완전히 꺾이면서 경기를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4대 2로 앞서 나가면서 승리를 굳혀버렸고 맨유는 뒤늦게 추격에 나서서 한 점을 보태긴 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결국 이날 경기는 손흥민의 미친 코너킥 골로 토트넘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 후 일부 팬들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페널티 중앙에서 슛을 하지 못하도록 아모림이 잔꾀를 쓰며 중앙에 수비수 3명을 세우니까 손흥민이 이걸 피해서 코너킥으로 골을 넣어버렸다. 전술천재라는 아모림 위에 축구의 신 손흥민이 있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